오늘은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그 중에서도 38층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의 이야기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장난감처럼 작고 반짝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게 된 지 한 달이 막 지난 박서진은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진에게 이 특급 호텔의 취업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학은 중퇴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매니저의 매서운 질책과 이상우 수석 웨이터의 괴롭힘은 매일같이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마다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때 한 노신사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망설이듯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구두, 오래된 가방을 든 할아버지의 모습에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왔지? 이상우 웨이터가 지나가며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을 가보세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아원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시던 원장 선생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방에 놓여있던 음식 트레이를 내려놓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서진은 창가 쪽 조용한 자리로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셨고 서진은 메뉴판을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으셨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서진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수프와 신선한 샐러드를 준비하려 했지만 주방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내 월급에서 내려고? 저런 손님 받지 말라니까. 주방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진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 부탁드립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술렁임이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와 웨이터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독일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러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태도로 보아 분명 VIP 고객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고급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따뜻한 눈빛이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진이 할아버지께 식사를 서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뛰어다니다 그만 물컵을 쏟고 말았습니다. 물이 할아버지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옷차림도 저러시고 우리 아이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서진은 재빨리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수건으로 바지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머니를 향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아이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습니다. 할아버님께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우 웨이터가 상황을 지켜보다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입,
고객 응대 방식이 그게 뭐야? VIP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준호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직원이 실례가 많았습니다. 다른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옮겼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젖은 바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인데 사용하세요. 깜짝 놀란 서진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할아버지께 고급 브랜드의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 친구가 이미 닦아줬으니까. 젊은 여성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미소를 지었고 서진을 한번 바라본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세련된 매너는 분명 상류층 가문의 교육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서진을 주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VIP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나댔어? 그리고 저런 손님은 애초에 받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는 생각 안 해? 손님은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등? 내가 무슨... 매니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 쪽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가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서진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상우 웨이터가 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할아버지 앞에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본인이 어지른 거니까 본인이 치우시죠. 서진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창가의 젊은 여성이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우아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와 서진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매니저가 젊은 여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소의 고객님,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소희는 매니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할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새 수프 한 그릇 대신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매니저와 이상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VIP 고객이 직접 나서서 허름한 노인을 돕겠다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의 이 젊은 여성은 단순히 겉모습만 우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매니저가 서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저런 손님이 오시면 나한테 먼저 보고해. 알겠어? 그리고 구소희님께 신뢰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 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전 앞으로도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서비스직의 기본이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레스토랑을 찾아오셨고 서진은 늘 같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구소희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매니저와 이상우는 서진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지만 소희가 있는 한 노골적인 방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진에게
가장 힘든 업무를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바닥 청소까지,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일까지 서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레스토랑이 분주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VIP 손님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레스토랑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호텔 그룹의 임원진들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필 예약된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김준호 매니저는 서진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습니다. 잘 들어. 오늘 손님들은 특별해. 한치의 실수도 용납 못해. 알겠나? 정오가 되자 독일 임원단이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혔지만 첫 인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원들은 독일어로만 대화를 이어갔고 매니저의 서툰 영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일 임원진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독일 임원진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독일어는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곧 할아버지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독일 호텔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까지 꿰뚫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원진들은 할아버지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고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그때 소희가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독일 임원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임원진 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명함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알프레드 회장님이십니까? 로열 호텔 그룹의 설립자이신.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매니저는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고 이상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한 노인일 뿐이지요. 매니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로열 호텔 그룹의 그 구알프레드 회장님이신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레스토랑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았어요. 소희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숨기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독일인 부부가 나를 입양했고 그분들 덕분에 호텔 경영을 배웠지요. 처음에는 식기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로열 호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첫날 내게 보여준 친절은 내가 50년 전 독일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함과 같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이자 우리 호텔의 가치입니다. 독일 임원진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알프레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독일 호텔 업계를 평정하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사업을 확장한 입지전적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할아버지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이 레스토랑의 새로운 매니저가 되어 주었으면 하네. 내 눈에 드는 사람은 자네 하나뿐이었어.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요. 하지만 마음은 시간이 바꾸지 못하지요. 소희가 서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매일 이 레스토랑에 와서 지켜봤거든요. 당신이라면 잘 해내실 거예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김준호 매니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구알프레드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호텔의 가치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아시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님은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지방의 2성급 호텔로 발령을 내겠소.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오. 이상우 웨이터의 말로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진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친절한 행동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매니저가 되어 레스토랑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의 지갑이나 옷차림을 보고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님은 VIP입니다. 이것이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와 이상우가 보여준 차별적인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운영 방식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더 편안해졌고 리뷰 평점은 급상승했습니다. 따뜻한 서비스, 진정성 있는 대접, 모든 손님을 VIP처럼 같은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진이 고집한 것은 착한 가격 메뉴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호텔의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 메뉴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호텔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구소희는 여전히 매일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서진과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 저택에서 가족 식사가 있어요. 와주셨으면 해요.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저택이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의외로 소박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날 본 허름한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이리 오게.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네. 할아버지는 서진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누런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독일 호텔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960년 내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사진이야. 당시 나는 한국전쟁 고아였고 독일인 부부가 나를 입양했지. 그분들이 운영하시던 호텔에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 하지만 그분들은 내게 한 번도 고아라고 한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지. 서진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감동을 읽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나는 호텔 경영을 배웠고 한국으로 돌아와 로열 호텔을 시작했지. 처음엔 작은 여관이었어. 하지만 늘 기억했네. 모든 손님은 평등하다는 것을. 그게 우리 호텔의 시작이었어.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독일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사이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독일 양부모시라네. 돌아가시기 전 내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 사람을 그 자체로 보라고. 자네가 그날 내게 보여준 친절은 50년 전 그분들이 내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았네. 자네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소희가 이야기해 주었어. 하지만 그게 자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순 없지. 자네의 진심과 노력, 그것이면 충분해. 서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거야. 소희가 경영을 맡게 되면 그 곁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네. 하지만 그건 자네의 선택이어야 해.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레스토랑은 자네 것이야. 할아버지, 식사 준비됐어요. 아, 그리고 우리 오빠 얘기는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 독일 지사에서 들어온대요. 식사 자리는 소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독일식 가정 요리를 먹었고 소희는 서진에게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원래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유럽 지역을 맡아달라고 하셨나 봐요. 오빠가 그쪽 문화랑 시장을 잘 아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우는 내 뒤를 이어 유럽 사업을 이끌어갈 거야.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독일을 제2의 고향처럼 여겼지. 10년 전 대학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건너가 현장 경험을 쌓았어.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이제는 든든하네. 오빠가 처음엔 많이 반대했다면서요? 소희의 말에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소희가 한국 본사를 맡는 게 못마땅했나 보지. 여자라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난 알아. 소희의 능력을. 그리고 이제는 좋은 파트너도 생겼으니 더욱 든든하구나. 서진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서진 씨 같은 분이 계시니 이제 안심이 된다고. 독일에 있을 때부터 소문은 다 들었대요. 착한 가격 메뉴부터 직원 교육 방식까지. 민우는 독일에서도 서진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접을 중시하는 그의 경영 방식이 인상 깊었다고. 그래서 유럽 진출을 결심하는데 더욱 확신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유럽, 이제 우리 호텔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야. 소희와 민우, 그리고 자네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는구먼.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레스토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전보다 더 밝아졌고 손님들은 이곳의 특별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소희는 레스토랑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으며 오후를 보냈고 때로는 서진과 새로운 메뉴를 상의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진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서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 소희가 데려간 곳은 도시 변두리의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일요일마다 빵을 사서 고아원에 전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도 그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받은 사랑은 꼭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그 말에 서진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그녀의 진정성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호텔의 총괄 매니저를 맡아주었으면 하네. 자네라면 우리 호텔의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야. 서진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뢰와 소희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소희는 서진의 고민을 알아챘는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서진은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희와 함께라면 새로운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할아버지와 서진과 소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호텔 오픈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희의 오빠 민우가 총괄하게 될 신규 호텔 말이죠. 프랑크푸르트는 할아버지의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호텔 오픈식 전날 저녁 할아버지는 서진과 소희를 데리고 자신이 처음 일했던 호텔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 소유가 됐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접시를 닦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는 끝나가는구나. 소희야, 서진군. 앞으로 둘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날 밤 소희와 서진은 호텔 앞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둘의 뺨을 스쳤습니다. 서진 씨, 저희 할아버지가요. 처음 당신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셨나요? 내 눈에 비친 그 모습 그대로구나 라고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의 모습이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옆모습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따라 그녀가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소희 씨는 어떠세요?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진 않나요? 솔직히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진 씨가 있으니까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가요, 서진 씨. 할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요. 프랑크푸르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은 60년 전 한 청년이 꿈을 품고 이곳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도 이렇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 호텔의 오픈식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총괄하게 될 로열 호텔 프랑크푸르트는 구알프레드 회장의 새로운 도전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년 전 이곳에서 한 고아가 호텔리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 호텔이 60년간 지켜온 철학입니다. 소희와 서진은 나란히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진과 소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호텔에서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